송파이시 지나갈게요. 부천님 쇼 덤프트럭. 얼마나 아이고 야 이 덤프트럭아 얘 뭔짓거리냐. 넘어오지 마쇼. 약 1km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 하이 하이 약 500m 앞 적재 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 잠시 후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쓰고 백지 상태로 내서 답이 틀린 거랑 달라요. 왜냐면 뭐라도 쓰고 답이 틀리면 나중에 정답을 알게 됐을 때 그 정답이 기억이 잘 나요. 근데 백지 내고 아무것도 안 쓰고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리고 답안지 제출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정답 알려줬는데 나중에 또 시험 보잖아요. 그 정답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퇴사하는 건 분명히 나한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의 언어를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말이 어버버버 이렇게 더듬는다든가 좀 불충분하다거나 아니면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생각을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무시를 당해봐서 아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제가 제일 그냥 만만하게 느낍니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10명의 대상 중에 제가 어떻게든 아무리 제가 뛰어나고 자신감이 훌륭해도 이 10명 중에 상대 비교해서 제일 만만하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정우성 씨랑 차은우 씨가 옆에 있다면 제가 아무리 멀쩡하게 생겼어도 이 두 분 옆에 있으면 제가 뭐 상대적으로 뭐 제일 약자죠. 외모로. 고마워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딱 지목해서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기능적인 거. 마치 일본 사회의 이지메처럼 룰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 하나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그냥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 하지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피해본다, 피해자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피해본다, 이건 마치 더운 여름날 짧은 민소매 옷이나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성범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유 없이 무시당한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대처해보는 방식을 생각해보는 것도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확실한 내용일수록 자신있게 얘기해라. 우리는 보통 그거 좀 불확실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불확실하니까 목소리나 톤도 불확실하게 얘기할 때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확실한 내용은 확실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약 그건 1km 확실합니다. 앞 서남 이제 관련된 IC에서 연구를 해보면 강동, 내용 자체는 불확실해요. 서남 하지만 그걸 자신있게 얘기하는 오른쪽 사람들,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즉, 대하면 두 안 번째 된다. 이 차로로 사람은 주행하세요. 뭔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가해자한테 자꾸 당하는 때 요거는 앞으로의 다음 분기 실적이 좀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기어 들어가지 말고 다음 분기 실적은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네, 이런 식의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피스 빌런의 특징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기 성찰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너무 자기 돌려.
서안암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우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너무 자기 권리만 생각하고 상황 파악을 폭넓게 하지 못하고 딱 몇 개를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경청하는 태도, 열린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괴롭힘, 그다음에 오피스비나 이런 문제 겪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가해자 측의 노력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해자가 바꾸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업에서 기업 문화를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피스빌라 문제는 어느 정도 가해자 탓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잠시 되는 후 겁니다. 오른쪽 방금 전에 고속도로 말씀하신 분들 출구입니다. 있잖아요. 이 내용이 약간 뜨끔했다. 그럼 오피스빌라는 안 될 겁니다.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과정이 있고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자정작용이 있는 사람인데 오피스빌러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노래도 나는 문제 없어 막 이런 노래만 듣고 나는 문제 없어. 근데 이게 자신감을 갖기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이 생각이 제일 큰 거예요.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오피스 빌런이 진짜 오피스 빌런인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 빌런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뭐 이상한 농담을 한다든지 말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지적을 받으면은 당장 고쳐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최근에 그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오피스 빌런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사원아 마이씨?